안녕하십니까, 김홍TV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질 거라고 예견했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포드, GM, 인텔을 예로 들으면서 이 회사들 모두 인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론 당신은 달나라가는 거 행운을 빈다라며 비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이제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꾸 바이든 대통령이 왜 테슬라를 외면을 할까요? 테슬라도 미국 기업인데 말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포드는 지난 7년간 20만 명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인원을 감축해 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7년간 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10배 인원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10% 인원을 감축을 한다는데 그건 셀러리 페이 받는 임원들을 지칭한 거고, 즉 코로나로 인해서 해이해진 직원들을 저격해서 얘기한 겁니다. 공장 직원이나 다른 직원들은 늘려서 결국 전체 인원은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언론은 왜 자꾸 편향된 쪽으로 몰고 월스트리트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은 무조건 일자리 창출, 노동조합한테 인기를 따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요소입니다. 11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와서도 삼성 방문하고 미국에 투자 많이 한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테슬라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자, 현대차 노조 많이 들어보셨죠? 잦은 파업, 채용의 세습, 낮은 생산성, 전기차 도입 반대, 와이파이 투쟁 사건 등등 사건들 엄청 많습니다. 어떤 이는 노조 그냥 다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노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노조 좋아합니다. 인권의 권리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노조가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노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컨베이어 방식의 대량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헨리 포드가 만든 이 컨베이어 벨트 생산 속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노조 인원 중 한 명이라도 파업을 하고 라인을 막는 순간 회사는 초단위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기업이 노조와의 대립, 파업을 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에도 UAW라고 전미 자동차 노조가 있습니다. 미국의 GM, 포드, 크라이슬러 모두 노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금속 노조가 있는데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는 노사 공동 결정 제도라고 회사 측 의원, 노동자 의원을 동일한 수로 배치하는 중요한 결정을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벤츠, 비머, 아우디 모두 이 룰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노조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상황에 맞는 대응을 강조합니다. 이번 트위터 인수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빠르고 신속한 결정 그리고 불필요한 행위를 혐오하고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노조를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기가 팩토리 만들랴, 폭발하는 수요에 대응하랴. 과거부터 꾸준히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있는데 덕분에 미국 노조 당국과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독일 기가 베를린은 노사 공동 결정 제도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닐까? 다행히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의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해내었고 테슬라는 독일 법인을 세우지 않고 이미 설립된 유럽 주식회사를 사서 이름을 바꾸는 방법으로 독일법이 아닌 EU의 공통 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든 이렇게 피해가는 게 대단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노조가 정말 필요하고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수익성부터 보자면 자동차의 비용 구조는 대개 45%가 재료비고 20%가 임금 관련 비용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인건비는 평균 22.5년 근속에
8,962만 원 연봉이고, 테슬라는 생산직의 경우 시간당 17불, 주 48시간 현대차랑 한다고 가정을 하면 월급은 대략 450만 원, 연봉 5,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생산 라인 몇 명인지 시간당 몇 대 생산하는지 감안해야 하지만 전기차는 부품 수도 적고 자동화 라인을 사랑하는 테슬라인이 작업 인원이 적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파업을 하면은 수익성에는 큰 손해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현대차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차질만 34만 2천 대, 금액은 7조 3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대략 1년에 0.1조가 증발한 것입니다. 2021년 3분기 실적을 예를 들어보면 테슬라는 24만 대 팔고 16조 원 매출에 1.9조 순이익, 현대차는 90만 대 팔고 28.9조의 매출에 1.5조 원 순이익. 아무래도 높은 연봉을 받는 생산직이 수익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노조가 없으면 불필요한 인력은 바로 감축도 가능합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장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무조건 플러스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판매에 따른 영향입니다. 노조는 생산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 노조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클릭으로 구매하고 광고도 안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온라인으로 옷 구매할 때도 옷 입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지? 그랬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옷 구매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비슷한 트렌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속도전입니다. 전기차는 부품수가 적습니다. 관리 항목도 적고 공정도 단순합니다. 이것은 곧 공장 라인 일자리 증발을 뜻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이런 전기차로의 전환을 극혐했던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수요가 폭발해가지고 24시간 공장 돌린다고 하면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팰리세이드 인기 많아도 증산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성장 속도가 빠르며 그것은 노조가 없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사사건건 태클을 걸면 그건 대응 하나하나 하다가 시간 가고 비용 낭비하고, 자, 개인적으로 노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확실히 노조가 없는 것은 이득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처럼 강속 노조라고 하면 말입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노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이기는 방법은 테슬라와 같은 기업 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미션 아래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테슬라의 직원들은 이런 데서 사명감을 갖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나도 인류에게, 환경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있구나. 정통 노조가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싸웠다면 테슬라의 직원들은 깊은 기업 문화와 혁신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하다 공장에 쓰러져 자면서까지 공장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직접 생산 라인 직원들과 함께 부딪혀 극복해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같이 겪은 직원들은 동기부여가 생길 것이며 이런 것들이 쌓여 기술의 혁신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기업 문화는 하루아침에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서둘러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왜 애플과 다르게 전기차 특허를 모두 다 공개하고 써도 된다고 하였을까요? 테슬라의 목표는 제가 얘기했듯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인류를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변환시키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자연으로 전기를 공급을 받으며 에너지를 저장하고, 더 나아가 인공위성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아프리카 오지나 빈민국가에서도 쓸 수 있으며 누구나 이를 통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10만 명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의 그 누구보다 힘쓴 테슬라를 노조에 가입을 안 했고 기존 세력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전기차 세제 혜택에서 노조 없는 테슬라를 제외하였고 테슬라를 언급조차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S&P ESG도
테슬라를 인권 무시하고 인종차별했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화살들이 결국 돌아갈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포드, GM 이런 회사들 바이든이 계속 감싸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빌리언 투자해 가지고 공장 진다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피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성장주 테슬라 같은 기업 이런 거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노조가 없는 테슬라는 그래도 버텨나갈 겁니다. 지금 노조로 이득을 본 일명 노조 기업들 몇 빌리언 들여가지고 지금 막 공장 만들려는 기존 내연기관 기업들 이들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돈, 인플레이션의 높은 이자 생각해야 됩니다. 동장 돌리려면 또 테슬라처럼 생산 지옥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 테슬라와 경쟁할 혁신 기술은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역시 노조입니다. 노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바이든이 전기차로의 전환 이렇게 하면서 현재 기존 내연기관에 있는 노조들 불만을 잠재우면서 전기차로의 라인으로 지금 생산 라인을 대체한다고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고 전기차는 자동화 라인인데 그만큼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이든이 이번 11월 선거 때문에 노조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자꾸 봐주기 논란하면은 테슬라와 기존 내연기관의 격차는 계속 또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런 회사를 감싸면 감쌀수록 이런 기업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회사들이 진정으로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사 내에서 진정한 리더가 나와서 혁신을 이뤄내야 하는데 아직도 부모가 이 지경인데도 계속 오냐오냐 해주니 아직도 진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 생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되면 이런 기업들 과연 미국 정부가 계속 돈을 대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오버해서 말했습니다만 정말 가짜 뉴스들이 너무 판을 치고 이러니까 중국한테 지금 미국이 발리고 있는 겁니다. 핵심을 봐야 하는데 맴돌고만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이라크 전쟁도 미국이 세계 경찰이고 초강대국이라는 자신들의 명분이 있지만 결국 남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초라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핵심은 마약 전쟁이었고 이라크 전쟁의 핵심은 종파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하다가 오사마 빈라덴 죽이고 후세인 죽이고 자 우리는 미국은 할 거 했다. 제거했다. 1700조 드리고 제거했다. 이거 한 겁니다. 이 돈이면은 1700조 엄청난 겁니다.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이 발발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미국 우리를 건드렸어? 우리가 나선다. 자, 명분이 없으니 실리도 없고 지역 주민들도 미국들 편에 들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은 가고 돈은 들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이때 중국은 어떻게 했죠? 중국이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미국을 지금 추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국방비에 쓰고 중국에 공장 설립해 기술 이전해 놓으니까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하나요? 자, 미국 정말 지금 중국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지출 규모는 이미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미국 정부가 그 달러, 세계 기축통화라는 그 달러, 그 돈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데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달러를 쓸데없는 곳에 뿌리거나 잘못 쓰면 이제 미국은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라는 데는 이유로 기술 혁신이나 성장주를 가로막으면 미국은 중국한테 반드시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TV였습니다.